몇몇 약물의 경우에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도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부위들이 좀 있습니다. 히로뽕의 경우 굉장히 대표적인 경우인데, 히로뽕은 다른 약물들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특징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뇌에 있어서도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강력한 악영향을 끼치는 약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두엽의 기능 자체는 뭐냐면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어떤 통제력과 연관된 부분이 전두엽이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의욕,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힘, 그리고 어떤 우울, 이런 세 가지 영역의 대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로뽕을 함으로 인해서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전두엽의 세포들이 죽기 시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에서의 문제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히로폰 중독자들이 병원에 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화가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사소한 얘기만 들어도 괜히 이게 나한테 피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열이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번 폭발을 하면 본인이 화를 절대 참을 수가 없다는 것들이 본인들 스스로도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어떤 일을 꾸준히 못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게 히로뽕으로 인해서 뇌가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단약을 하고, 이 단약을 한 기간이, 약을 끊은 기간이 2년, 3년이 지나게 되면 그런 기능 또한 나중에 전두엽의 기능 또한 다시 회복이 돼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뇌가 회복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마치 간경화도 술을 마실 때마다 조금 쉬어지면 간이 회복되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 간경화로 가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약물로 인한 뇌 손상의 경우도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한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은 회복되지 않고 알코올성 치매나 마약에 의한 약물에 의한 치매 단계로 결국에 넘어가게 됩니다.